예, 관광자원 해설론 8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방금 메일을 받았습니다. 잠깐 첫 시간 동영상 촬영하고요. 시험 시간표가 나왔네요. 이게 게시가 된 건지 모르는데 시험은 11월 2일 화요일 날 1교시에 국제관 909호에서 A반, B반 합반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반에서 다 시험을 보죠. 909호가 수용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11월 2일 화요일 1교시에 909호. 그죠? 자, 과제 낼게요. 11월 2일 화요일 어디서 시험 본다고요? 국제관 몇 호? 예. 909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 반에서 시험 보니까 시험 감독은 제가 들어갑니다. 시험 보는 요령은 지금 이 과목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다 시험을 보셨기 때문에 핸드폰이라든가 일체 사적인 물건을 들고 들어오면 안 되고 필기도구하고 지우개만 들고 들어오게 돼 있죠. 철저하게 감독을 할 겁니다. 저하고 경험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하고 약속한 거 강의 운영 규정에 보면 시험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시고 하십시오.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일체 예외도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저께 개론 시간에는 1학년인데 처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인 유학생이라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와서 뭐 한 달간 호텔에서 격리돼 있고 그래서 여권하고 그 증명서를 갖고 오면 인정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왜? 다른 분들도 백신 맞고 하면 그대로 되니까. 단지 그 아이는 외국에서 오는 거니까. 만약에 그게 제출이 안 되면 인정 안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든지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규정대로 됐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1월 2일 화요일 날 1교시 909호에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2일 화요일 1교시 909호에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참 없죠. 다음에 이제요. 이제 교재 52페이지로 갑니다. 매체 활용 능력과 진행 능력 위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째 넷째 줄에 있습니다. 현장 능력을 요인을 구성한 또 다른 해는 매체 활용 능력과 진행 능력이다. 매체 활용 능력은요,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안범용 교수는 파워포인트를 쓰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쓰지를 않는 이유는 처음에 대학 교수 되고 2년인가 3년인가는 열심히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파워포인트를 뭐 대학원에서 발표하고 할 때는 했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으면 나름대로 만들어서 했어요. 그랬더니 수강생들이 전부 다 그것만 적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은 안 듣고 그것만 드립다 적길래 그 다음 학기에는 아예 그 파워포인트를 파일로 올려서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예 안 들어요. 어차피 중요한 건 저거, 시험은 저기서 난다 그러니까. 그래서 소리도 치고 별짓을 해봤는데 방법은 파워포인트를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더 좋죠. 물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바는 내가 알고 있고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걸 전달하는 게 목표거든요.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죠. 실질적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은 파워포인트가 있으면 저는 강의 준비를 따로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왜냐하면 파워포인트는 저한테는 커닝 페이퍼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도 그냥 전날 술 이빨 먹고도 그 다음날 그것만 보면 줄줄줄 하겠죠. 평생 그 과목을 하는데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순간 1년 한 학기 했어요. 회의감이 마지막에 그렇게 하다가는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재도 매일 바꾸고 매 학기 바꾸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매 학기를 바꿉니다. 됐고요. 그래서 매체 활용 능력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강의실에서 수업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가지고 음악을 들려주면서도 갈 수 있죠.
또 부석사에서 그때 참 인상적인 해설가를 만났는데, 그분은 A4, 그러니까 B4 정도 되는 크기로 이만한 인쇄물들을 그 뭐죠, 코팅해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해가 질 때는 저기로 부처님 5분이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서 어디 보여? 안 보인다. 그러면서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진짜로 그게 보이는 사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매체 활용 능력이라는 건 그럽니다. 여기서 매체는 모든 게 다 들어가죠. 소리가 나는 것도 보여주는 것도 있고, 시각, 청각 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매체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진행 능력은요, 앞에서 얘기를 했죠. 악어를 보러 가는데 갑자기 수달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수달로 가지 악어로 안 갑니다. 살아 움직이는 동물을 눈앞에서 보는데 설명만 듣는 악어 얘기는 별로 관심이 안 가죠. 그러면 그 순간에는 원래대로 진행을 하는 게 살짝 돌려서 수달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 수달 얘기를 오래 하면 안 되겠죠. 근데 특별한 변수가 생기면 진행할 때도 그거에 맞춰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A, B, C, D 4개의 지점을 가야 되는데 나의 해설을 듣는 구성원들이 뭐 노년층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아이층이 많아서 빨리빨리 가지를 못하면 꼭 4개를 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4개를 정해놓고 그걸 하기 위해서 무지 바쁘게 돌아갑니다. 끝나고 나면 뿌듯한 느낌은 들 수 있으나 내 해설을 듣는 고객인 관광객은 힘들었던 기억 말고는 나지를 않지요. 관광은 그 사람을 힘들게 고문하는 게 아닙니다. 즐겁게 해주는 거죠. 지적 욕구를 자극해 가면서. 그게 진행 능력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특히 봄에 벚꽃 피고 그럴 때는 과목에 따라서는 출석 부르고 야외 수업을 합니다. 지금은 못하죠. 그게 뭔데? 야외 수업은 뭐 예를 들어서 한 10분 설명을 하긴 해요. 교재에서 다른 챕터 쉽게 그냥 설명할 수 있고, 그걸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음료수와 과자를 좀 사가지고 먹으면서 노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니, 귀중한 수업 중 관광은 어차피 노는 거거든요. 그게 진행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제일 싫은 분들이, 요즘은 축제를 하고 공연을 하면 대체로 7, 8교시쯤부터 시작을 하죠. 옛날에는 낮에부터 했어요. 밖에서 딴 따라 불고 소리치고 놀고 게임하고 있는데 수업을 한다고 그게 될까요? 그때는 저는 잽니다. 또 교수가 쨌다고 그런 소리 들으니까 그러면서 같이 전체하고 움직이는 거 아니니까 몇몇 학생들과 같이 움직이면서 같이 즐깁니다. 그게 진행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난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이건 제 과목이고 제가 운영의 주체이니까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원해설론 2교시에 시작하는 바는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늦게, 거의 태어나서 처음 해본 것 같아요. 대학교 때 그렇게 시간 오버했던 건. 항상 일찍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 능력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거의 동일 집단이죠.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해설을 듣는 집단은 대학교 2학년, 남녀 20대 초반, 부산 소재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행사에서 하는 단체 여행의 경우는 중장년도 있고요. 애들을 동반한 부모님도 계시고요. 애매합니다. 그럴 때는 저의 경험상 많은 비율, 중장년이 많으면 중장년에 맞춰서, 아이들이 많으면 아이들에 맞춰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설하는, 그런 집단을 해설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똑같은 이치로
외부의 특강을 갔는데 임원도 있고 일반 사원도 있어요. 참 해설학 설명 강의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는 특강 요청을 받으면 미리 누가 듣는 겁니까? 꼭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에 맞춰서 강의를 준비를 하지요. 섞여 있으면 할 수 없죠. 그것도 강의 주최한 사람들의 그것도 봐줘야 되니까 임원들에 관한 것도 조금 얘기를 하고 사원들에 관한 것, 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좀 얘기를 해주고, 그게 진행 능력이죠. 흔히 말하는 운영의 묘를 살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 C, 적어도 두 가지의 시나리오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지역을 자원 해설할 때. 그게 경험이 많이 늘어나면 세 가지, 네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또 계절별로 시나리오가 바뀔 수가 있겠죠. 뭐 봄, 가을로는 자연 환경이 무지 좋죠. 또 겨울에 눈 내린 자꾸 부서 통도사, 범어사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면 해설의 상당 부분을 설경과 연결지어서도 해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운영의 묘죠. 자, 됐고요. 매체 활용 능력에서 보면 그 밑에 패러그래프에 그 밑으로 둘째 줄 보면 매체의 종류는 구두 매체, 말로 하는 거, 시각 매체, 보여주는 거. 아까 그랬죠. B4 용지로 코팅해서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 그다음에 시청각 매체. 가끔은 뭐, 그러니까 이게 옛날 책이라 뭐 그런 거 들고 다니시는 분도 계셨어요. 카세트 같은 거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요즘은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발달돼 있죠. 그러니까 전자기기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매체 활용 능력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죠. 자, 두 번째, 관광자원 해설사의 역할입니다. 53페이지네요. 자, 밑에서부터 페이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이요. 여기서는 관광자원 해설과 관광 안내요. 해설사하고 가이드 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관광자원 해설사와 관광 안내사 간의 차이가 있다. 이 세 가지 점에서 이게 폰드라는 사람이 73년에 쓴 책에서 뺏겨온 겁니다. 이런 연구는 그닥 국내에서는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73년이면 지금이 적어도 50년 전 거를 갖고 하죠. 관광에 대한 법규도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관광법규론을 강의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관광법규책은 거의 매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이 바뀌니까 교재도 바꿔야 되겠죠. 새 법을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여전히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구별을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쉽게 말하면 관광 안내사, 관광 가이드는 여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는 사람, 뭐 간단하게. 관광 자원 해설사는 특정 관광 자원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그 지점을 설명하는 거, 뭐 그렇게 아주 간략하게 하면 그런 차이가 있으나 실제로는 가이드 겸 해설사 역할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게 훨씬 효과적이고요. 훨씬 메이크머니 하기도 좋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이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그 모객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 여러분의 수입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자, 세 가지 점을 되는 데까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관광자원 해설사는 국립공원과 같은 특정 장소에 상주하면서 관광 안내사는 도시 또는 지역 전체를 관광객과 함께 여행하는 점이다. 그랬죠. 해설사는 그 지점에 있으면서 오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고, 안내사는 부산 관광 여기 뭐 서울에서 오면 서울역에서부터 출발해서 쫙 부산도 다 해운대고 뭐 광안리고 쫙 돌고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러면 효과가 별로 안 납니다. 물론
이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고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희박하다고 봅니다. 국내 해외여행 갈 때도 보면 가이드하고 구별은 되지만 해서 현지 가이드라고 그러거든요. 현지 가이드가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출발하는 가이드가 있고 현지에 가서 태국에 도착하면 태국부터는 현지 가이드가 안내를 하는데 그 사람이 다 설명을 합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나라의 전신주 전봇대라는 게 있죠. 물론 요즘에 아파트 단지나 그런 데는 없지만 교외로 나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쫙 기둥이 서 있고 콘크리트 기둥이 서 있고 전기 선이 막 왔다 갔다 하죠. 통신선도 있고요. 동그랗잖아요. 태국 동남아 쪽에 가면 전신주가 동그랗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각형으로 네모난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정사각형 같은 걸로요. 상당히 독특하죠. 신기하다. 왜? 내가 보던 것과 다르면 신기한 겁니다. 사람은. 그러면 이제 그때 가이드가 설명을 해줍니다. 왜 이게 다른가? 그래서 퀴즈도 내죠. 퀴즈, 그게 관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맞춘 사람한테는 뭐 그 지역 소주를 준다거나 뭐 그런 것도 실제로 해요. 그죠? 다시 본론으로 와서 잠깐만요. 언제 들어왔네? 지금 한 교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컨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긴장되잖아요. 나가주세요. 여기 잠깐 얼굴 좀 비춰주세요. 뭐 팟빵에 잠시 찬조 출연하는 것 같아요. 밥 먹으러 갈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네요. 조금 이거 해야 또 방해가 계세요. 방해가 방해가 있으라고 옆에 있으니까 못하겠잖아. 들어보려고 했더니만. 언제 들어오셨는지도 몰랐어요. 금방 갈게요. 끝나고. 근데 다시요. 그건 뭐냐면요.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해서 그 지역은 뱀이 많습니다. 그 뱀이 동그라면 막 기어 올라가죠. 사각형으로 되면 기어 올라가기가 어렵죠. 그런 거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마치 전신주에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볼록볼록한 거 있죠. 그건 뭐예요? 광고 못 붙이게 하느라고. 지저분해 보이니까. 그 사소한 것도 해설입니다. 그러면 그런 해설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태국 얘기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징병제죠. 적정 연령에 있는 남자들은 군대를 갑니다. 의무적으로 가야죠. 징집이죠. 태국도 징집인데 걔네는 추첨으로 합니다. 추첨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징집관이 그 마을에 와요. 그럼 마을에 해당 연령에 있는 남자들이 쫙 모이죠. 그럼 여기다 요들은 주머니를 하나 갖고 오죠. 그러면 거기서 파란 공을 뽑으면 군대 가는 거고 하얀색 공을 뽑으면 군대를 안 갑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웃기는 일이기도 하고요. 재미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걸로서 관광객들은 자기네끼리 또 얘기를 많이 합니다. 됐죠? 신기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유럽 가이드를 가는 여러분 선배 4학년이 그 역사 정사에만 빠져 있으면 재미가 없는 거죠. 재미가 없는 거죠. 재미있게 해주는 겁니다. 흥미있게. 그러면서 그 경험을 풍요롭게. 교수님 너무 유치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관광은 재미있으면 또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재미있으면 또 가지 재미없는데 또 가요?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 가는 건 그러니까 각국의 풍물들이랑 그런 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해외 쪽으로 하는 거는 훨씬 공부는 해야 되지만 수월하죠. 왜냐하면 다른 게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누구나 아는 얘기를 주절주절 해봐야
듣는 관광객들, 즉 여러분의 동료들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뭐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뭐 보물 몇 호냐 그 숫자나 얘기하고 몇 년도에 했나,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아까 4학년 학생 그 유럽 가는 거요, 흥미 위주가 빠졌다는 거죠. 그 학생하고도 거의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하면서 그런 답을 찾았죠. 그래서 이제 유럽에 관한 그 코스에 맞는 책들을 몇 권 추천을 해줬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것은 북유럽 신화, 왜 이렇게 영화 시리즈로 쫙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왜냐하면 그 유럽 주 고객층이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까지거든요. 그럼 걔네는 다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영화를 봤을 테니까. 됐고요. 자, 첫 번째는 해설사는 고지점에 상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행 안내사는 가이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는 거고, 둘째, 관광자원 해설사는 자원의 의미와 가치 전달에 주력하며 안내사는 여행 관리에 주력한다. 예. 자원 해설사는요, 자원의 의미, 가치 수도 없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건너뛰고, 관광 안내사, 우리말로 하면 관광 가이드는요, 여행 관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움직이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25명이 다 탔는지 확인하고, 화장실이 어디니까 갔다 오라고 저기 알려주고 몇 시까지 오라고 매번 인원 점검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따로따로 구별하면 그닥. 근데 국내 테마 여행사들은요, 안내사 겸 해설사를 하는 학생들을 주고, 그래서 우리과 학생들이 꽤 많이 그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굉장히 선호하는 학과 학생들입니다. 그게 동의대학교 국제관광경영학과 학생들이 오면 참 잘한다는 얘기를 듣죠. 그래서 아마 봄부터는 그런 알바 자리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해외 인턴십이라든가, 힘들어요. 아침 2시간 수업하고 지금 또 2개의 강좌를 녹화를 하려니까 굳이 힘든데, 해외 인턴십이라든가 그런 거 교환학생하고 미리 알아보라고 그랬듯이, 부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작은 테마 여행사들이요, 치면 뭐 세븐 투어 뭐 오만 거 다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과거에 공지사항 같은 걸 보면 직원 모집, 아르바이트 모집 뭐 그런 거 뜰 거 아니에요. 그런 조건들을 미리 알아보시면 됩니다. 물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좋고요,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좋지만, 아르바이트도 내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경험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왕이면 내가 진출하는 분야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하면 좋겠죠. 그런 걸 경험을 해보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뛰지 않고 사무실에서 있더라도, 그런 직종에 종사하게 된더라도 현장에서 뛰는 사람을 관리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모집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을 받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코로나에 짜증내고 넋놓고 있지 말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 과목만 다른 과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나오면 그런 거 하면 좋겠다, 평생 그렇게 사시고, 그런 거 괜찮네, 그러면 그걸 뒤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하기 위한 자격 조건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앉아서 영어 단어 외우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격증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자격증도 내가 진출하는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관광자원 해설사, 안내사, 여행관리에 주력한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잠깐만요. 과제는 냈네요. 지난 시간 과제하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그 시간에 보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십시오. 특히 002반에서 수강하신 분들, 2교시에 수업 듣는 분들, 2교시인 줄 알았는데요. 저는 분명히 강의실에서도 공지를 했고 동영상에서도 공지를 했고 과제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걸로 두 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